앞으로 닥칠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전 지름신을 모십니다. 지름신. 네, 안녕하세요. 이상무입니다. 오늘은 우리 제보솔루션이라는 곳에 줄리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보솔루션의 줄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둘루스에서 제보 심리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네. 재무에 관한 심리 테라피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 테라피. 네. 그러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네. 그럼 우리 재무 심리, 뭐 재무 테라피, 뭐 그런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생소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재무 심리하면 굉장히 생소하다. 네. 그게 뭐지?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재무 심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 신념,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한 테라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보통 재무 심리하면 사람들이 돈에 대한 심리 네. 그런 건데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하지만 네.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돈에 대한 생각, 신념들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돈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돈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아프시면 이상무 씨께는 병원에 가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야 돼. 그렇죠. 정신과. 네. 근데 돈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더 벌어야지. 돈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네. 사람들이 어떻게 갈 데가 없어요. 네. 방금 뭐 돈을 더 벌어야지 하겠지만 사실 돈 문제는요. 네. 돈이 있다고 없어지고 네. 돈이 없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돈이 많으면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세금을 덜 낼까, 그죠? 네,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잃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돈이 없으신 분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고민을 하시고 사실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답이 없거든요. 네.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민이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찾아가서 해소할 데도 없고 그렇죠.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돈 문제 하면 개인적인 문제, 그렇죠. 그래서 남한테 이제 밖에 나가서 얘기를 안 한다든가, 네. 뭐 그래서 그 스트레스라든지 그 갈등 그런 게 상당 부분 있죠. 네. 그런데 보통 요즘 뭐 아로마 테라피라든지 뭐 마사지 테라피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내 자신의 이렇게 재무 심리를 알고 싶으면 어떤 테스트를 이렇게 받으면 네, 재무 심리라는 게 사실 무의식 속에 깊은 곳에 있어서 평소에는 우리가 그걸 느끼질 못해요. 나 자신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평소에 돌아다니면서 나의 재무 심리는 있는 거야. 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재무 심리는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그때 이제 나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회식 자리 가면은 유형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신발끈을 두고 매신다든지, 네. 그죠? 어떤 분은 누구 얘기도 안 했는데 먼저 척 가서 이제 계산을 다 하신다든지. 네. 그런 게 알고 보면 아니요. 그런 게 그 자신의 재무 심리를 반영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제가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으셨죠. 저랑 우리 와이프랑. 네, 재무 심리 중에서도 부부간의 재무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굉장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혼하는 부부들의 큰 포션이 돈 문제, 돈이 있고 적고를 그렇죠. 떠나서 돈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 핸들링하는 게 틀려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부부 사이에 행복을 좌우하는데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셨는데 테스트 문항에 보면은 조금 길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엄청 길었어요. 네, 그것이 바로 좀 어떤 거는 반복되는 것도 네, 있었어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에 의해서 일부러 똑같은 거 나온 거였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좀 반복적으로 물어다 보면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처음 물어보면 당했구나. 억지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여러 번 계속 물어다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결과 좀 보여주세요. 네. 어떤지.
이제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요. 지금 이상무 씨께서 테스트를 하셨는데 지금 그 테스트한 내용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네. 알기 위해서를 한 거거든요. 네. 네, 처음에는 이제 마인드세트죠. 지금 현재 나의 재무 상태가 어땠는지, 지금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마니 마인 타입이라고 우리가 뭐 A형, B형 이렇게 있듯이 성격이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도 돈을 쓸 때 경제 활동을 할 때도 각자만의 타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타입이 어떤 건지도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마니 디스오더라고는 이제 재무 장애, 가소비, 저소비, 충동 구매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진단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3가지를 다 모으면은 네. 헬스 인덱스라고 나와요. 네. 요걸 종합적으로 봐서 테스트 하신 분이 지금 재무 심리가 어떤지, 그리고 이분의 재무 능력이죠. 네. 4가지가 있는데요. 돈을 버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나누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상무 씨께서는 요게 이상무 씨 결과거든요. 네. 여기 빨간 거 보이죠? 네. 예, 빨간 선이 이상무 씨의 테스트 결과예요. 자, 자, 보시면은 이쪽에 파란 게 네. 표준이에요. 네. 예, 표준이고 요게 이제 이상무 씨의 테스트 결과인데 네. 지금 보시면 어느 게 가장 두드러져 보이세요? 위험한데요? 아니, 어떤 게 가장 두드러 보이죠? 위험 보이시- 노출도, 위험 노출도. 네, 그리고요. 삶의 활력. 그렇죠. 예, 이 얘기는 지금 네. 이상무 씨가 삶의 활력이 굉장히 네. 높으신 거예요. 네. 지금 0.6의 기준인데 네. 훨씬 너무 쓰시죠. 네, 네. 그 얘기는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 굉장히 만족도가 있고 네. 지금 삶에 이제 활력도 있고 음.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꿈과 목표가 기준 이하잖아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재무에 대한, 즉 돈, 경제, 네. 재정에 관한 가족과의 꿈과 목표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 지금 본인의 삶은 행복하고 활기가 넘치지만 지금 현재로는 지금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재무적 목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사행일치는 뭐냐면은 꿈과 목표를 세우고서 그만큼 실천하는 실천력이거든요. 네. 그게 아무래도 지금 꿈과 목표가 없다 보니까 실천할 게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달로 나온 거고요. 카메라맨 형 계속 웃어요. 저분도 한번 테스트를 네, 한번 다음에 받아봐야 될 형이야. 것.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위험 노출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상무 씨가 삶의 활력도 넘치고 여러 부분에서 좋긴 한데 네. 지금 재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돈이 얼만큼 필요할지, 그리고 앞으로 닥칠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전 지름신을 모십니다. 네, 그게 바로 지금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상무 씨 어떠세요? 조금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예, 나는. 활기도 넘치시고 그런데 약간 일을 하실 때 네.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가시지 않으세요? 네, 그냥 일단 지르고. 네, 그게 바로 치밀성이에요. 지금 치밀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돈 버는 능력.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상무 씨가 이제 인사성도 밝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도 좋고, 이제 직업상 여러분과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활기도 넘치시고, 뭐 그런 어떤 마인드세트라든지 에너지가 돈을 결국은 불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이라는 거죠. 평타 치면 됐어요. 네? 평타 아니에요? 평타? 글쎄요. 네.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다음 테스트가 남았거든요. 네. 테스트 결과가. 이제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인의 돈 많이 유형이라고 있어요. 네. 자, 보면 여기 모험가형, 자린고비, 사냥꾼, 숭배형, 패자형, 일확천금, 배짱이형, 유아형 이렇게 있어요. 근데 모든 분들이 네. 다 이런 성향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나 이제 어떤 부분은 두드러 나겠죠. 가장 두드러지는 게 지금
모험가형.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거를 도전하시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네. 진취적이시고 뭔가를 좀 새로운 걸 더 발전적으로 하고 싶어 하고 굉장히 사업가 기질이시죠. 아 그래요? 네. 이제 새로운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엄청 좋아하죠. 근데 이상부가 간다 보니까 네, 막 네, 새로운, 다른 네. 새로운 군데에 개척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돈의 재무 인생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은 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아형이 또 계세요. 유아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린애들이 내일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쵸, 네. 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 네. 지금 할 일, 네. 이렇게 굉장히 몰두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상무 씨는 내가 무슨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누군가가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도와줄 거라라는 믿음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돈 뭐 괜찮지. 앞으로도 덜 벌면 되지. 네, 딱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상무 씨가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네. 그러면 사업 파트너를 잘 만나셔야 돼요. 이런 같은 유아형을 만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예, 요런 유아형을 만나면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네,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은 무조건 여기 일단 데리고 올게요. 그렇습니다. 예, 요게 부부 재무궁합도 하지만 네. 사실 파트너 비즈니스 사업하는 분들이 아. 요게 이제 재무 심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모험가형이신데 이제 유아형. 근데 집안에 돈 관리를 이상무 씨가 하시면 안 돼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손도 안 돼요. 네, 와이프분님이 하셔야 돼요. 네. 네, 제가 와이프님도 테스트를 했는데, 네.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은 장애 분석인데요. 불안하다. 요거는 조금 일 중독이 계세요. 네.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직업상 네. 언제든지 뭐 일이 있으면 나가시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될 만한 건 없고요. 네. 약간의 저소비증이 보이는데 또 워낙 뭐 바쁘시다 보니까 보통 그리고 남자분들이 저소비가 좀 많이 나요. 예, 별로 이제 쇼핑을 안 하시다 보니까. 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를 다 합힌 게 재무, 심리, 건강도거든요. 네. 지금까지 테스트 하신 거를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네. 빨간 게 이상무 씨 거거든요. 돈 버는 능력이 그래도 좋죠. 네. 그런데 돈을 쓰는 능력, 음. 돈을 불리는 능력, 돈을 나누는 능력이 기준 미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돈 쓰는 능력은 뭐 우리가 쇼핑을 잘한다는 그런 그런 게 개념이 아니죠. 보다는 네. 돈을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써야 될 때 쓰고. 예, 그렇죠. 그런 능력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돈 불리는 능력은 은행에만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네. 뭐 투자할 좋은 기가 있으면은 돈을 그렇죠. 넣어서 돈을 굴린다든지 돈 나누는 능력은 도네이션이라든지 내 돈을 아. 나누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옆에 있는 건 부자의 재무 심리 구조라고 해서 네. 요거를 부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다 요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 돈을 버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돈을 나누는 능력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상무 씨를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지금 요것이 이상무 씨의 테스트 결과거든요. 네. 지금 어떠세요? 정확한 것 같아요. 정확한 것 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상무 씨가 굉장히 삶에 활력도 있고 좋으신데 나중에 솔루션을 주겠지만은 네. 재무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세우시는 게 네. 아마 급선무지 않나 싶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겠지만 코로나라는 게 이런 변수가 이번이 끝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해서 그죠? 제가 이제 이상무 씨께서 얼만큼 돈을 벌어서
얼마큼 돈을 비축해 놓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게 관건이거든요, 사실. 예, 그런 준비가 안 됐을 때, 막 부닥쳤을 때 그게 바로 스트레스거든요. 네. 지금 테스트한 거는 지금 네. 현재 상태를 요렇다는 진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거를 채워 나가야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제보 솔루션. 네,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드리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 드리는데 보통 이제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은 보통 네. 뭐 정신적인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돈에 관해서는요 정신적인 거랑 물질적인 거랑 같이 들어가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정신은 정말 좋은데 돈을 실제로 벌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않겠죠. 네. 근데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않으면 또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물질적으로 풍부하지만 마음이 핍박하면 네. 돈에 대해서 늘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도 또한 균형된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기는 내가랑 외가라고 칭하죠. 네. 이제 두 개가 합쳐야 되죠. 아.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균형이 잡히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 제보 솔루션의 목표죠. 그래서 아까 우리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부부나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네. 딱 검사 받고. 그렇죠. 사실 네. 요거는 뭐 자식 간 부모랑 자식 간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활용도는 많죠. 많네요. 네. 그리고 조직에서 직원을 구할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어카운턴트라든지 뭐 CFO 저 이런 사람 해야 돼, 분들을 저 사람. 나중에 한번 오셔야 되겠어요. 할 때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고용하기 전에. 또 그럴 때도 많이 활용이 되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상문 씨의 가정에서는 제일 큰 게 꿈과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5년 후, 10년 후, 은퇴 후 이렇게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얼만큼의 자산을 우리가 있어야 충분히 살 수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지를 전문가와 상의하는 그런 점검받는 게 지금 최급선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지출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네. 시기별로 아니면 단계별로 나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재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생각을 안 하다 맞부딪히면은 스트레스죠. 그래서 돈에 대한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내가 언제 얼마큼 돈이 무슨 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네. 얼만큼 모아야 되는지 모으려면은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전체 자금 파악이라는 거 그런 거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을 늘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수입을 늘리다 보면은 뭐 직장을 뭐 새로 뭐 이직해야 됩니까? 뭐 저 비즈니스를 하나 오픈해야 됩니까? 이렇게 애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돈은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네. 네, 100억을 벌어도 뭐 90%를 쓰면 그렇죠. 1000불 보고 100% 저금하는 것보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수입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에만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 들어온 네. 돈을 얼만큼 악착같이 자기가 내 손에 빠져나가지 않게 손에 딱 쥐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어려운데. 예. 네, 그래서 솔루션을 드리는 거예요. 뉴 플러스라고 있어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그렇죠. 뉴 플러스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돈이 새는 부분 있죠. 마이너스를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돈이 새 나가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네. 뭐 아침마다 뭐 스타벅스라든지 어디 들려서 커피를 사 먹는다든지 네. 그죠?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지출 그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지출을 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를 빼면 더하게 된다고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뭐 수입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쓸데없는 거를 빼서 네. 그 돈을 저금으로 저축으로 할까? 그게 뉴 플러스거든요. 네. 사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석 달에 한 번이라도
리스트를 쭉 보시면서 우리 쓸데없이 나가는 뭐 네. subscription 같은 거 많잖아요.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북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 듣지도 않는데 늘 항상 나가거든요. 달달이. 그렇죠. 네, 그런 것만 이제 한번 점검을 하셔도 그게 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마 그렇게 하면 뭐 얼마 되겠냐 하겠지만은 사실 마인세트거든요. 내 돈을 내가 지키는 거죠. 네. 네, 사실 돈이 들어와도 이상무 씨 요즘 그런 표현 있잖아요. 돈이 월급이 스쳐 지나간다. 그죠? 굉장히 네. 마음에 와닿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래요. 나갈 게 너무 많아요. 네, 그죠? 왜 그렇죠? 그렇죠. 이제 스쳐 지나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 점검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지금 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10%라도 내 통장에 내가 번 돈은 내 거라는 마인드로 지키셔야 돼요. 예. 사실 돈 들어와도 전부 다 남의 돈이거든요. 다 뭐 이자 갚고 대출 갚고 뭐 이거 사고 저거 사면 정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만의 돈은 없어요. 그래서 10%뭐 15% 나만의 돈 네. 이건 내 거라는 거 그런 마인세트가 지금 뉴플러스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획된 지출. 네. 지금 보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돈이 어디로 다 나간 줄 몰라요 이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가계부라고 하죠. 가계부를 제대로 다시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상무 씨는 어떤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계획되지 않는 돈이 나가세요? 계획 안 된 돈은 아니에요. 계획된 돈이 계획- 다 나가면 지금 네. 이상무 씨는 지금 네. 아내분을 모셔야 되는데 버젯을 안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잘 모르죠. 지금 아내분을 테스트해 보니까 네. 항상 매달 계획한 것보다 지출이 높게 나온다, 네. 많게 나온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버젯을 하셨는데 조금 잘못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는 뭐 100불을 여기에 이만큼만 쓰겠다. 근데 사실 봤더니 뭐 200불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경우가 그러면 많죠. 그 가소비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 충동 구매 그거를 버젯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쿠션을 좀 두셔야 되죠. 이번 달은 내가 50불, 30불, 100불은 가소비로 쓰겠다. 충동 구매로 이렇게 쓰겠다는 거를 충분히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욕심에 이걸 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가계부를 할 때 그 버젯을 굉장히 낮게 잡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높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모아지지 그렇죠.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는 내가 지켜야 돈을 빼고서 그 나머지를 모든 부분을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계획된 지출이라고 하죠. 네. 계획된 가소비, 계획된 충동 구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출 누수 공사라고 하죠. 네. 돈이 어디서 새는지를 보고 그것도 포함시키고 그러면서 누플러스를 하면서 쓸데없는 거는 막고 빼고 이제 전문가와 상담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재무 인생을 좀 지금 설계를 다시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저희가 아니지. 제가 이거 테스트를 받았는데 이제 이거 테스트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예, 테스트를 받으시려면요, 이제 웹사이트 가면은 네. 테스트를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아. 이제 구매를 하시고 결과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석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개인이나 뭐 부부시면은 이제 따로따로 상담을 하죠. 이상무 씨 같으면은 제가 따로 하시고 네. 와이프님 따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합쳐서 같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솔루션을 드려요. 근데 마니 디탁스라고 네. 반드시 버려야 될 돈에 대한 나쁜 습관들을 리스트가 있어요. 네. 디탁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제가 솔루션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솔루션을 드리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인 재무, 실제적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솔루션을 드리고 있죠. 굳이 여기 아틀란타에 안 살아도 타주에 살아도 별 문제 그렇죠. 없죠? 요즘은 줌으로도 현지 네. 분들도 많이 하시니까 네. 그것도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의 재무 심리가 궁금하시면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제 생각에는 거의 99.9999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와이프는 모르겠고.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밑에 제가 정보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